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이번에는 황허 문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황허 문명이란 황허라는 강에서 시작된 문명을 뜻하며 통칭으로는 중국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큰 지도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대륙 보이죠? 그 중국 대륙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한반도 왼쪽 서쪽 부근에 있는 큰 대륙, 중국 대륙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에 가까이 가면 중국 대륙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황허, 한자로 황하이고요. 두 번째가 양쯔강, 창장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 강에서 최초 문명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도 황허에서 중점적으로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허강부터 봅시다. 황허강은요, 굉장히 긴 강입니다. 어디서부터 흐르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봅시다. 비단길이라고 불리는 이 위구르 지역 근처서부터 쭉 흘러서 내려와 꾸불꾸불 고도에 따라 흐른 다음 비로소 중국 관내로 들어와 황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황허 상류 지역은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많았던 하류 지역에 이 황해 근처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황허 문명이 발생하였다. 좀 더 가까이 가서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이 흐르는 그 라인을 보면 주요 도시들이 있는 게 확인되나요? 왼쪽에서 러양시, 예전에 낙양시라고 불렸던 지역이고요. 정저우, 카이펑, 진안, 빈저우. 이 중에서 카이펑시는 중국 역사에서 수도로 쓰였던 지역입니다. 즉 황허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인 수도로도 삼았다. 중국 문명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그런 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황허 문명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양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장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흐르는지 봅시다. 자, 쭉 흐르네요. 왼쪽서부터 충칭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본부를 삼았던 곳이죠. 충칭시 쭉 흘러서 이창시, 징저우, 우한시, 주장시, 난징시, 상하이시, 이렇게 창장강, 양쯔강 주변에도 주요한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은 양쯔강도 큰 강이고 이 주변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큰 도시들, 고대 도시들도 이 지역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쭉 농사 사회가 기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강 근처가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에 문명이 형성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잘려 있는데 황허 문명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남쪽으로 내려와 양쯔강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 지도로 보면 황허 문명이 점차 확대되어 양쯔강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중국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부터 황허 양쯔강에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황허 근처에서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여 농사가 시작됩니다. 앞서 지도를 봤지만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 근처에는 비옥한 땅이 있게 됩니다.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기원전 2500년경부터 국가가 등장하였고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겨 이 시기부터 역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1600년경 상 또는 은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나라 명칭은 상인데요. 상이라는 나라가 처음 수도로 잡은 곳이 은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고도 불렸다. 상나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로는 청동기, 당시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기에
청동기를 사용했고, 또한 제사용 도구, 특별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시 귀했던 청동기를 사용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자주 쓰게 되는 농기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기, 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당시 사람들은 농사가 중요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이 뭐죠? 해와 물이죠. 그런데 인간은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는 시설, 저수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태음력을 사용했다. 음력이죠. 다음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갑골 문자가 발견이 됩니다. 이 갑골 문자에 기록된 문자는 후에 한자로 발전하게 되는데 왜 갑골 문자냐? 여기서 갑자는요, 거북이 배딱지를 이야기합니다. 골, 뼈 골자입니다.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기록된 문자라고 해서 갑골 문자로 갑니다. 그러면 왜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문자를 기록했을까요? 당시 왕은요, 전쟁 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결정한 내용을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할 때 사용한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했다. 그러던 중 상나라 서쪽 지역에서 주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 주나라는 성장하다가 상나라를 이윽고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나라 무왕과 상나라 주왕이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주나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상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주나라는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그로 인해 수도를 은허에서 호경으로 이동합니다. 호경은 이후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장안은 현재 시안과 같은 지역입니다.